오늘 첫 코너는 MBN골드 박수호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시장이 되게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거래 대금도 네. 되게 적고요. 네. 이번 주는 매니저님께서 보실 때 고를 해야 할지 조금 전략적으로 스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고금리가 좀 지속되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뭐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중국에서 지난주에 그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이 시진핑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민영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하면서 아무튼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내년 초반에는 그래도 그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 건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좀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전체적인 산업들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히려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국내 증시가 그나마 좀 선방하지 않았나 오늘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 뭐 뉴욕 증시 대비해서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은 일단 내일이 또 그 LPR 발표입니다. 중국 쪽에서 LPR 이제 그 대출에 있어서 이제 우대금리 부분인데 뭐 일반 나라들의 그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죠. 이 LPR이 그동안 동결해왔습니다. 동결해왔는데 뭐 시진핑의 말대로 한다면은 내일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에 하나 내일 LPR 중국 쪽에서 LPR이 금리 인하가 되었다. 이러면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전체적 분위기가 좋을 것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뭐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들 생각보다는 좀 조정이 좀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또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이슈 통해서 저희가 시장을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죠.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 상승이 강합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 우상향과 함께 관련주 주가도 상승해 줄지 알아보겠고요. 중국의 상하이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또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아바타2가 개봉했습니다. 아이맥스표 대부분이 매진인데요. 덕분에 관련주들이 들썩인다는 점을 세 번째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튬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불과 어제만 해도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다시 보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수산화 리튬이 좀 그러니까 리튬 하면 우리가 뭐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공업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 좀 쓸 수 있는 리튬이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2차 전지에 쓸 수 있는 이제 소재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근 리튬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동안 보면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뭐 그런데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간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오늘 뭐 거래소에서는 금양에 오늘 좀 10% 넘게 크게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네. 뭐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 뭐 실제적으로 이게 좀 확인이 안 되는 회사들이긴 한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두 개나 있어서요. 뭐 하이드리 리튬이라는 그렇죠. 회사랑 뭐 어반 그리고 뭐 리튬. 리튬 회사가 두 가지가 좀 올라갔는데 근데 최근에 이 회사들이 보면 주인도 바뀌었고 거기다 이제 회사명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뢰하고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상한가를 가긴 갔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저는 좀 리튬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객관적인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 금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STX 같은 경우에도 좀 평택시에서 뭐 지원을 해줄 테니 뭐 히토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관련해서 뭐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리튬에 대한 관련도 내용이 나오고 니켈에 대한 관련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STX라든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그래도 객관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뭐 급하게 상승하고 있고 상한가 가고 있고 강력히 올라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같이 얹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이나 STX처럼 실체가 있는 리튬 관련주에만 눈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다라고 전략을 짜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소식에 움직인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상하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라는 움직임에 재택근무 관련주가 또 오랜만에 상승에 나왔습니다. 알서포트나 링네트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았는데 지금 잡아봐도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10일까지, 오늘 이번 달 13, 30일까지였습니다. 예. 원래는 학교 이제 학교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30일까지였는데 지금 2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일단은 이번 학기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주일 좀 줄어들었죠. 줄어든 데다가 상하이와 같은 곳은 이미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빼고 중학교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 빼고는 일단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원격으로 받는 부분이라 이게 얼마만큼의 임팩트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일주일이다 보니까. 좀 이게 뭐, 적어도 뭐, 새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뭐, 어느 정도, 원격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공론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하셨던 뭐, 알소프트라든가 여러 이제 원격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뭐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 일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면 또 방학입니다. 중국도. 뭐 그래서 학기가 이제 방학 시즌으로 지금 접어들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이슈에 따른 상승 흐름을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은 조금 테마성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덕분에 움직인 섹터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서 네. 매니저님은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조금 더 실체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테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움직여주고 있는 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예. 뭐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게 또 뭐 치료제 관련된 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샤페론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중에 보면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매도한 물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뭐 티격태격 이제 티카테카 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신규 그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내용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고 뭐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좀 수젠테이라든가 랩시노믹스라든가 뭐 관련 종목 SD 바이오센서라든가 뭐 이런 쪽도 조금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나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들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이번 달 말 정도 돼야지 이제 피크 찍고 그 다음부터 좀 소각 상태로 좀 접어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제로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는요, 진단키트주에 조금을 눈을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변동성 확대 장세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지난주에 또 제약바이오가 다시 불타오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피플바이오가 지금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6.64% 일주일 만의 수익이죠.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피플바이오 요즘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예. 요즘 뭐 어제 보니까 또 9시 뉴스 주말에 보니까 9시 뉴스 이전에 또 광고가 또 많이 또 나오고 있던데 뭐 알츠온이라 해가지고 뭐 혈액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플바이오가 아무튼 이번 4, 4분기 실적도 좀 기대되고요. 그 내년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수급도 좋고 차트 움직임도 좋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자체적인 성장성의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고 목표 가격까지는 계속 좀 홀딩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피플바이오가 일주일 만에 6.64% 수익을 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된다.
보다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오늘 또 회심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일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박수호 매니저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몽레인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최근에 되게 핫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네. 지금 딱 진입할 때가 됐나요? 네, 그동안은 좀 주가가 단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대응할 시점이 되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시청률이 무려 24.9%입니다. 24.9%면 올해 드라마 중에선 거의 시청률 1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청률 1위를 찍었던 게 우영우의 이상한 변호사가 17%까지 좀 찍었을 때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볼거리가 너무 많죠. 맞아요. OTT부터 해서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들 속에서 25%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다라는 건 거의 전 국민들이 한 번쯤은 좀 봤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몇 년 만에 유일하게 저도 웬만하면 드라마 안 보는데 저도요. 드라마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되게 끝까지 좀 보게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 주말에 또 나올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시청률이 좀 더 올라가 준다면 레몽레인이 또 기대감으로 이제는 좀 추세적으로 변화를 좀 주지 않겠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웹 3.0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가 IP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관련주들이 12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웹 3.0 시대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2.0이죠. 2.0에서 3.0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들에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하이브라든가 아니면 JYP라든가 SM이라든가 YG엔터와 같은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10여 편이 지금 출시가 된다는데 직필 메이스트라 그리고 그리고 오아시스 가면의 여왕 기타 등등 해가지고 10여 편이 지금 현재 내년에 또 우리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또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많은 시청률을 보여줄지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과거에도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킹덤 1부작, 2부작 끝났을 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레몽레이도 그런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A스토리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레몽레이 최근 주가가 조정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이 매수점으로 보고 좀 대응해보는 것도 저점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점 매수해봐도 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저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까요? 자, 목표가는 일단 저는 35,0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35,000원까지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형성하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가 내일 같은 경우에 현재가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25,000원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몽레인의 목표가 35,000원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주목을 해보시면서 내일장 든든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